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댓글 보니까 우리 지금 좀 화난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시미님, 어지간히들 하십시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정일영님, 당해도 싸다. 권력을 통째로 넘겨줬는데. 사실 그 말 들으니까 또 이 정도 약하게 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은정무님, 박철민 실체가 드러났다. 김혜경 여사 복화도 뭔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랬는데, 이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여당하고 정부를 공격한 거였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쪽에 무슨 35세 된 지인의 핸드폰을 쓰더라. 이거 좀 약간 냄새가 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진행되는 내내 윤석열 당선자가 좀 친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일본 대사하고 또 이렇게 또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방향성을 설정해 줬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일본이 역사 왜곡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에서는 입장 표명을 거부한 거죠. 개별 사안에 대해서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근데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입장 바꾼 게 좀 또 진정성이 있냐 이거 가지고 좀 얘기했었죠. 자, 관련해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에 말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 문장에 중간중간 나오는 단어들마다 사실 다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친일, 뭐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맞아요. 문제는 친일 매국적 행태를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맞네요, 진짜. 예, 네. 그래서 과연 친일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친일 매국적 행태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주의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아니요, 그거보다는 우리 언론이 사실은 항상 그 일본 관련해서 문제를 다룰 때 네. 뒷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감추는 의도적으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안 그래도 평상시에 가졌던 의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언론이든 뭐든지 얘기할 때 일본 얘기를 하면 꼭 이웃나라 일본 이렇게 이웃나라라는 걸 강조해서 앞에 수식어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일본을 꼭 굳이 이웃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중국을 이웃나라 중국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 그러는 겁니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웃이라는 표현에 우리 어릴 때부터 항상 들었던 건 뭐죠? 친구하고는 친하게 네, 지내야 네, 되고 되게 좋은 이웃하고는 관계. 네. 친하게 지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웃 국가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라는 거를 우리한테 지금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제로 깔고 있는 그거 왜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한테 별로 안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한일 관계를 다루는 그 뉘앙스를 보면은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평론가님 멋지네요. 설명을 아주 재밌게 잘해주시네. 맞습니다. 제가 평상시 생각하던 건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웃나라 일본. 어쨌든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지금 현 당선인의 태도도 잠깐 짚어봤는데요. 자,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사실 결정된 거예요. 이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의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라고 그 표현되던 그것에서 종군, 일본군 이런 말을 좀 빼버리고 그냥 위안부라는 말로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무색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말을 했고요. 또 조선인 강제동원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강제라는 말을 좀 빼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함의하는 바가 뭘까요? 근데 이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 심사가 매년 3월에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해마다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뉴스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3월쯤에는 교과서 검정 문제. 어. 그리고 4월에는 야스쿠니
신사 그쵸, 참배 신사 문제. 참배 문제. 네. 네. 그리고 이제 8월에 가면은 또 아까 7월에는 방위비 관련해 가지고 방위 백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8월에는 또 다시 그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또 다시 야스쿠니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일본사 탐구, 정치, 경제, 지리 탐구 239종의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했는데 네. 그 결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라는 부분이라든지 불법성이 강조될 수 있는 단어들은 다 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한국과 관련해서 그 당시 조선과 관련해서는 강제, 불법성과 관련된 단어를 다 빼고 수정하게 만들었는데 일본과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해서는 강제라는 그대로 표현을 놔뒀죠? 네, 허용해줬어요. 그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점령하의 중국인도 일본 본토에 연행돼서 강제로 노동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강제 쓰고. 노동만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교과서에서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줬느냐? 아닙니다. 거기 사실 배상도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는 안 해주면서. 그렇습니다. 2016년에 실제로 그 일본 기업이죠. 미쓰비시가 네. 개개인에 대해서 1,800만 원씩 보상을 해줬고요. 그리고 기념비 건립비로 1억 엔을 내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후에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2억 엔을 또 내놓기로 했거든요. 사제도 공식적으로 많이 하고 그랬어요.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배상 책임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죠.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본은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쁘고 못됐지만 일본을 더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태도 때문이 아닌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중국은 강한 나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고 그런가요? 한국은 만만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나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해? 우리나라도 강하지 않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정작 일본 정부가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정부라는 거죠. 정부만? 네. 오. 그러면 기존에 그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다른 그 입장으로 태도를 보이죠? 보였다는 네.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만만해 보이는 거고 한국 정부가 일본한테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정치인들이 저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국적이 어딘지 좀 파봐야 된다. 주변에 친한 정치인들 많으신데 좀 물어보세요. 저는 진짜 국적은 궁금해요. 한국이래요, 그 사람들이. 아, 예. 제가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네. 당신들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물론 주변에 제 친한 사람들은 친일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난 한국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상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분들이 자꾸 뽑아주는 국민들도 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짱가님이 그러네요. 문하나님 최고 확실한 사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분이 뭐 송작가 TV에서 봤는데 거기서는 시원하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좀 못하지 않을까요? 개딸들 만세님께서 여기서는 찰질만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러는데요. 원래 좀 스타일이 어떠신데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약간 비슷해요. 아, 그래요? 이게 뭐야? 지금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되게 부담스럽네. 예. 아니, 네. 이거 워낙 감정이 좀 솔직한 편이어서. 네. 아니,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님 사랑받으시는 네.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전 솔직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평론가님 사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유, 재밌네요. 앞으로도 한번 종종. 자, 또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일본 교과서 이렇게 결정적인 후퇴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이유는 아까 좀 전에 이제 정치인들의 그런 태도가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네. 우리 정부 지금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뭐 나빠졌다고 하지만 그거 원인 제공이 전부 다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있다고 보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 원인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도 매우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교과서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에 일본 가기, 그러니까 우리의 국무회의에서 강제연행, 종군 위안부, 이 강제성을 띠는 표현 쓰지 말라라고 결정을 네네. 내려서 사실은 교과서까지 그렇게 바뀌게 된 거고요. 네. 자, 한일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스탠스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일관돼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됐느냐? 일본 정부가요, 2018년 10월에 있었던 우리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자꾸 우리 정부한테 니네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 들고 와. 그래야 대화해 줄 거야. 라고 어이가 얘기를 없는 했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아니 무슨 얘기냐. 그건 네. 어디까지나
우린 상권 분립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대법원의 판결을 네. 정부가 뒤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피해자 중심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일본 정부가 갑자기 차기 정부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입장을 바꿀게요라고 하든지 또는 차기 정부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결책을 들고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뀌려면 한일 관계가 바뀌려면 그렇죠. 네. 그러면 과연 네. 그게 가능할까? 네. 자,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쉬워 보이는데 이미 지금 우리 정부가 좀 태도를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그 태도 얘기를 하고 자체가. 있는데 네, 예. 네. 근데 지금 그 윤 당선인 입장에서 첫 번째 반응하고 두 번째 반응, 그러니까 국민의 비판 입장이 나오니까 바꿨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네. 사실은 한일 관계는 역사적 인식이라는 바탕이 사실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다른 외교를 다루듯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자, 일본도 사실 아무래도 보수 정권의 탄생을 원했겠죠. 엄청 원했다고 시분에 계속 나왔죠. 네. 그러니까 사도강산을 그 유산 등재하는 걸 미뤄가면서까지 한국 대선에서 보수 정권이 탄생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악화된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괜히 진보 쪽에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이런 걸 막 참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서 아소다로 그리고 네. 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한국과의 역사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관계가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박근혜 정권에서마저도 역사적 인식에 있어서는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일본 네, 정부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탠스가 저쪽에 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요 정도만 해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좀 협조할 수 있는데 너무 이쪽에 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게 사실 현 정부 입장이었는데 차기 정부가 차기 정부는 완전히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자는 갔는데도 네. 걔네들은 더 와라. 성에 이런- 안 찼다는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와 욕심 꾸러기들이네. 네. 자 올커니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본 돈 받고 연구하는 교수님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침략을 미화하고 이상한 논문 발표도 하고 이 말도 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어쨌든 일본 재단이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모든 나라한테 그래요. 사실. 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도 2차 세계대전 그렇고. 이후부터 일본은 철저하게 예, 재팬머니로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재팬머니 갑자기 또 엔화 관련된 생각이 좀 나는데 이 얘기는 제가 부적절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 그래서 제가 뭐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검정 교과서 통과 문제 관련해서 당선인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적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현하지 않겠다. 뭐 다른 건 다 표명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비판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그 어떠한 역사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 정말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별로 썩 기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핵심 외교 참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와도 된다. 이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김태효 교수 이분을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뭐 딱 뻔하네요. 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MB 시즌 2가 그렇죠. 예. 자,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이 전현직 총리 100여 명을 파견을 했거든요. 아.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서는 몇 명이 몇 나올까요? 명이 나올까?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올까? 요걸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네. 예. 자, 그리고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었잖아요. 네. 예, 이분 문제가 많은 분이죠. 2012년 총선 대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로 하여금 야당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 달도록 한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분이죠. 그래요? 네. 그것까지 몰랐네. 예. 근데 자, 이분이 2001년과 2006년 논문에서 각각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 다시 말해서 한일 관계를 남북 관계에 접목을 시킨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의 교정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왜 편협하죠?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 쳐가지고 사실 그 문항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본 헌법 중에서 제 구조가 평화 헌법이라고 네, 해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요. 예, 전력을 보유할 반성해야죠. 수 없는. 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러니까 반성적 철에서 나온 거였는데 네. 그게 편협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계속해서 자위대의 어떤 존재 명분을 헌법에 명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막 예. 바꾸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015년에 일본 안보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네.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보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는 황당무계했는데 왜 남의 나라를 이게 바로 침략하는 사람들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보호한다는 맞습니다. 명분으로 들어오잖아요, 항상.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처음 들어왔던 게 동학농민. 예, 그때. 예, 그때 자기네가 뭔가 진압하기 위해서 했다고. 일본군을 예.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예, 예. 참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 사실은. 예.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요. 네. 그 멕시코에서 사실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범죄가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필요하면 얘기해. 우리 군대 보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멕시코 대통령이 아니 됐거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 그게 이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군이 일단 주둔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보낼 명분이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외국군은 절대로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심지어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도 자국군도 사실은 출동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사실은 방향을 잡아줘야 되실 분이 일본군 들어와서 우리나라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데다가 상당히, 대통령 위험하죠. 당선인 인수위 쪽에서 그런 분을 또 요직에 앉히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외교 한번 하겠어라고 시그널을 준다는 것 자체가 또 황당한 거죠. 그래서 논리가 일본 극우 쪽에서 주장하는 이해가 안 거하고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친일 매국적 행태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친일 매국적 여러분 네. 친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매국이냐 애국이냐라는 거죠. 좋습니다. 또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본하고 관계. 근데 더 저는 걱정되는 게 중국하고 관계가 더 걱정돼요. 네. 지난 25일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의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도 내놓고 중국 사람들 보고 또 안 좋은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결례를 많이 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제정치 평론가로서 그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정말 기함할 만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런 절대 얘기가. 외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게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단순히 뭐 시원하게 내가 할 말 다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게 다시 돌아서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 되고 전 세계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세계에 200개에 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 모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기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기업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반중 정서를 이용해 가지고 결집세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 네. 한중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후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생각 잘해라 라는 네. 식으로 계속해서 가이드라인. 그리고 중국은 거의 대부분이 관영 매체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거의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본 산케이 신문을 보시면 됩니다. 쌍케이 신문. 네. 자, 근데 유독 우리 언론은 우리 정부의 얘기를 전해주지 않죠. 우리 왜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가면 여기 내가 또 대답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뒤에 가서 사실 언론과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제가 자, 짧게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자,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그러니 네, 이거 필요도 없어요, 사실 네,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 안 하겠다. 그리고 네. 예,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산불 정책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윤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이거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우려스러워요. 예. 자, 중국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의 핵심 이익을 침범하지 마라. 상호 존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반미 연대를 모으고 있어요. 중국은 차이나 머니를 뿌려대면서, 자, 미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에 붙으면 이렇게 지원해 줄 거야 라는 네, 식으로 네. 계속해서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목소리,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윤 당선인을 향해서도 어떤 편에 붙을 거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왜? 윤 당선인이 계속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양자동맹만, 그러니까 한미동맹만 붙잡고 있으면 마치 외교관계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가능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복잡 다양한 상황 속에 한국이 놓여 있단 말이죠.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와도 중국과도 또는 미국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한미 동맹에만 매달려서도 안 되고 한중 그럼요. 관계에만 매달려서도 안 되는 균형을 잘 잡아야 상황이에요.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견제와 균형이 너무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를 하고 나서니까 중국 네. 입장에서 그럼 이제 미국 편에 붙겠다는 거야? 대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답하면 일단 안 되지만 또 태도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매우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그 얘기를 하죠. 한국과 함께 국제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네. 유엔을 핵심으로 국제 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국제 질서를 수호하자. 이 얘기는 뭐다? 미국에 편향된 외교하지 말고 네. 예, 중국도 껴줘. 이거 생각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신에서는 이 윤석열 당선인 당선된 거, 네. 그 집안 배경, 또 그 부인과 관련된 내용, 장모 얘기 이런 거 솔직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론은 사실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널리즘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것 저널리즘도 자체가 없지 없는 않나요, 거죠. 솔직히? 예, 예, 없죠. 예, 예. 그래서 언론사의 스탠스가 많이 좌우가 되면서 실제로 대선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냥 그 뒷얘기, 네. 부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사실은 네. 근데 너무 부끄럽게도 외신에서는 대선 시기 때부터 정책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죠. 분석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국민들이 유튜브라든지 또는 일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로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들이 애써 감추려 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외신에서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좀 사실 부끄러운 상황이 좀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이 또다시 그 외신을 인용 보도를 하면서 그렇게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네. 다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왜곡, 호도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이고,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좀 걸르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라서 정말 걱정인데 우리가 또 앞으로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아나운서님, 평론가님 목소리 계속 내달라는 지금 응원의 댓글이 많고요. 양기우님께서 문희정님 식견이 탁월하셔서 예쁜 용모가 더욱 돋보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동감하는 그런 바이네요. 네. 근데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해야죠. 저희는 방송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해야죠. 예. 여기 지금 막 고정 갑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어쨌든 오늘 일단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하고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